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18번째 시간 5장의 마지막이네요. 5차 역전파 마지막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5차 역전파를 통해서 미분값을 구하기 위한 내용들을 배워보고 그 구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그 투레이어 넷을 조금, 이것도 클래스였었죠. 얘를 좀 고쳐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드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신경망 학습할 때 그 전체 그림, 지난 시간에도 봤었던 부분인데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게요. 4단계가 있다고 했었었고, 우선은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부 100개, 배치 사이즈, 우리 경우는 100개씩인데 100개의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데이터에서 임의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미니 배치 작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 선정된 100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계산을 합니다. 요 부분이 오늘 바뀌는 거죠. 요 기울기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 가중치와 편향에 대해서 기울기를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계산된 기울기만큼 매개 변수, 현재 갖고 있는 매개 변수 위치를 조금씩 조절해 줘요. 학습률을 곱해 가지고 조정하는 단계를 계산을 하고, 우리가 정해진 반복 수만큼 1, 2, 3단계를 반복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투레이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5차 역전파 버전으로다가 변경을 해볼 거예요.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파람스 있었던 거는 동일해요. 여기에다가는 매개 변수로서 가중치 첫 번째 층의 가중치, 두 번째 층의 가중치, 그다음에 편형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지난 시간에는 여기가 기울기 자체를 갖고 있었었거든요. 그레즈라는 딕셔너리를 갖고 있었었는데, 요번에는 요 부분을 우리가 구성한 레이어드라는 걸로 만들 거예요. 저 클래스 레이어드를 구성을 하면, 지금 뭐 렐루 레이어라든지 어파인 레이어를 구성을 하면 그 레이어 안에, 어파인 레이어 안에 우리가 가중치랑을 담고 있었었잖아요. x 셀프.x 셀프. 어 셀프.w 셀프.b 해 가지고 가중치하고 바이어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고 여기에 DW하고 DX도 DX, 그다음에 D, 담고 있는 거는 DW하고 DB죠.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담고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요 레이어를 구성하는 거로서 여기다가 어 기울기를 만들어 놓는, 중간 단계에 만들어 놓는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층을 우리가 학습할 때하고 예측할 때를 나누어서, 왜냐면은 소프트맥스 위드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형태로 했었을 때 미분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층에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로다가 하려고 하거든요. 요 층은 그래서 따로 라스트 레이어, 예측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학습할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손실함수 구할 때만 사용하려고 따로 층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들인데요. init 부분은 같아요. 근데 요 들어오는 매개 변수 같아요. input 사이즈, hidden 사이즈, output 사이즈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중치의 초기 값의 분포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하는 일은 하나가 달라지죠. 레이어 구성을 진행을 할 거예요. 레이어 구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프리딕트는 예측을 하는데 예측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레이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포워드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로스는 요 예측에다가 라스트 레이어를 또 사용을 하고, 어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라스트 레이어를 계산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할 거고, 자, 애큐러시는 똑같이 정확도고, 자,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백워드를 진행을 해서 요 백워드를 할 때 각 노드들은, 특히 그 어파인 레이어에서는 DW와 DX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어파인 레이어에서 한 번 지나가면 이게 만들어지죠. 이 친구들을 꺼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달라진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우선 투레이어 넷에서
파라미터 만드는 부분은 여기는 같아요. 초기화가 같고 여기가 이제 없었던 부분이 생겨납니다. 자, 레이어를 만들어서 계층을 삼을 건데요. 자, 레이어에 만들 때 오더드 딕셔너리인데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 딕셔너리 키에 대해서 순서가 생성된 순서대로 순서를 갖는, 그래서 레이어 객체들을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순서를 가진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레이어즈라는 딕셔너리를 갖고 있을 거고 첫 번째 층에다가는 어파인 1이라고 해 가지고 어파인을 생성을 할 건데 어파인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입력받을 부분이 어 파 x들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파인 생성을 할 때 가중치하고 x들이 아니라 인제 그 안에 가중치하고 어파인의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행렬 구현을 만들기 위해서 가중치와 어 바이어스를 만듭니다. 요거 옛날에 우리 앞부분에 봤었던 코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어파인 만든 부분인데 어파인을 생성을 할 때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초기화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가중치 초기화하는 부분이 해당 클래스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반영이 됐고 W1 가중치하고 바이어스 받았고 그다음에 렐루층을 하나 쌓고 그다음 층으로다가 렐루 다음에 어파인 층이 한 번 다시 와요. 요번에는 두 번째 가중치하고 두 번째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쌓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레이어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레이어고 여기는 이제 라스트 레이어 하나. 라스트 레이어는 그냥 소프트 맥스 위드 로스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네요. 소프트 맥스 위드 로스도 지금 코드를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보면 자, 셀프로 층이 하나 만들어지고 포워드 하면은 소프트 맥스하고 크로스 엔트로피가 계산되고 백워드 하면은 저 예쁘게 빠진 요 역전파 값이 그 y 빼기 t 형태의 미분값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초기화를 했고 그다음에 프리딕트도 요 안쪽이 조금 달라진다 그랬었어요. 자,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었죠? 예측할 때는 신호 계산을 하는 거였어 가지고 A1은 신호 전달해서 신호 전달해서 활성화, 그다음에 또 요 값을 받아서 신호 전달해서 마지막에 출력층이었었는데요. 요번에는 레이어즈에서 요거 포르프를 돌릴 거예요. 레이어즈는 딕셔너리인데 순서가 있는 딕셔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튀어나올 거고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어파인 1 레이어였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지금 레이어가 S가 떨어진 레이어가 처음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어파인 1이 들어오고 포워드 X 해 가지고 요 X가 지나가고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 여기서는 시그모이드였었는데 우리 아까 렐로 쌓았거든요. 렐로 레이어 들어가고 자, 세 번째 들어왔을 때는 이 세 번째 딕셔너리 안에 있는 거가 또 어파인 2 예요. 그래서 어파인 2 레이어에 포워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까지 있었네요. 이렇게 세 번까지 쌓아서 진행을 하고 돌려줍니다. 그럼 어파인 세 번째까지 하고 나면 어느 값이 제일 큰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측은 가능하죠. 어그맥스 통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손실 계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할 때는 로스까지 필요하니까 손실까지 계산을 할 건데 프리딕트를 쭉 하면 어파인 2까지 계산이 되죠. 어파인 2 중간 계산해서 어파인 2까지 온 다음에 마지막에 소프트 맥스 위드 크로스 엔트로피 해 가지고 되는 마지막 그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이때는 y가 필요하고 앞에서 계산했었던 y 값들이 필요하고 t 값들이 필요해요. 자, 요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어큐러시는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프리딕트 하게 하고 어규먼트 맥스 y 값 요 중에서 제일 큰 놈 하고 그다음에 t가 만약에 한 개짜리가 온 게 아니라면 그 원하드 인코딩이니까 그중에서 레이블 인덱스가 몇 번째인 건지를 받아서 자, 정답이면 이게 true겠죠. 요 true의 개수를 이미지 전체 대비 x하고 t는 지금 같은 사이즈가 맞겠죠. 이미지든 정답이든 같은 사이즈가 왔는데 그 넘어온 사이즈만큼 실제로는 배치 사이즈겠네요. 하고 정답 개수를 나눗셈을 해서 정확도를 구해 줍니다.
자, 그레디언트도 이제 달라진 부분이겠죠. 그레디언트에서는 셀프 로스를 하는 부분 해서 쭉 순전파를 해요. 순정파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백워드를 해 줘야겠죠. 요 백워드를 하기 위해서 라스트 레이어부터 백워드를 합니다. 처음 돌아오는 건 Dout은 1. 처음에는 1이 들어와서 어 라스트 레이어 백워드를 하면 y 빼기 t 형태의 yi 빼기 ti 형태의 거가 돌려받아졌겠죠. 자, 요렇게 yi 빼기 ti가 이제 돌려지고 계산된 값이, 그다음에 요 부분을 레이어드를 아까 오더드 딕트이기 때문에 요게 오더드 딕트잖아요. 요걸 순서를 뒤집어야 돼. 왜냐면은 왼쪽부터 아니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파인 2 부터 해야 되겠거든요. 요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버스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는 어파인 2, 렐루, 어파인 1 으로 들어가 있겠죠. 요 순서대로 요거를 또 레이어드를 차례대로 백워드로 돌려줍니다. 디아웃 해 가지고 지금 요때 받은 디아웃을 지금 yi 빼기 t가 들어있는 t yi 빼기 ti가 들어있는 거를 거꾸로 백워드를 해 주면 자 어파인 2 통과하고 그다음으로는 렐루 통과하고 어파인 1을 통과하면서 이 통과할 때 기울기 값을 구해 가지고 dw와 db를 정해 놔요. 자,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정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자 이 레이어드의 어파인 1의 dw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꺼내 주기만 하면 돼요. 어파인 1의 db, 어파인 2의 dw, 어파인 2의 db 이렇게 꺼내 주면 계산이 됩니다. 이게 뉴메리컬 때하고 비교해 보면 뉴메리컬은 그 하나의 이 뉴런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가중치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784 곱하기 100 개의 가중치가 있으면 요 가중치 하나마다 손실 계산해서 차분이 얼마가 되는지 봐서 써야 되는데 요번엔 그럴 필요가 없죠. 한번 쭉 갔다 돌아오면 전부 미분값들이 구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에서 엄청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클래스만 바꿔서 사용하면 되는 굉장히 편한 부분인데 이 오차 역전파법으로 하면 되고 수치 미분법은 사용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수치 미분도 역할이 있어요. 수치 미분은 느리지만 우리 지금 오차 역전파법은 그 원리 하나하나를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마다 미분이 되도록 설계하고 그려 줬어야 됐는데 수치 미분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느리지만 원리가 단순해요. 그냥 손실함수 통과하고 오면 되잖아요. 나는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지난 4장에서 만들 때는 미분 자체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로 놓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검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검산. 이 오차 역전파법은 수행 속도가 빠르지만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잠깐 잘못 생각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요걸 잘못 만들진 않았는지 두 개를 동시에 실행시켜 보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 비교하는 모듈을 살펴볼까요? 자, 데이터 읽어 드릴 때는 어 노멀라이즈 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원핫 인코딩, 원핫 레이블로 해서 읽어 드리고요. 신경망을 만들어요. 784, 50, 10으로. 자, 3건의 데이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트레인을 6만 건 중에서 앞에 3개만 T 배치를 3건만 해 봅니다. 그리고 미분을 이 3개의 데이터 3개짜리 이미지 3개 갖고 미분을 해 봐요. 미 3개 미분한 값이 여기 있을 거고 이 미분을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고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해볼 겁니다.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우리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코드를 없었었는데 있어요. 실제로 소스 코드에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지난번에 했었던 그 코드가 있어서 똑같이 이제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각각의 이제 여기에 기울기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는 우리가 W1, B1, W2, B2로 각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키로 있기 때문에 그 키별로다가 한번 한번 구하고 그 키별로다가 구하고 얘 절대값을 구해서 차분에 대한 여기 차이 뺄셈을 해서 절대값을 해서 그 평균을 보여줘요. 이 값이 되게 작으면 정확하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거 봤더니 값들이
자 2의 마이너스 10승 요런 식으로 나오면 요거는 이제 자연상수가 아니고 자릿수라 그랬죠. 사실상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이는 거는. 자 되게 작은 숫자. 요것도 0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숫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망을 잘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방식으로 구한 기울기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기울기의 확인, 그레디언트 체크라고 해요. 그래서 수치 미분 자체도 쓰임이 있다. 느리지만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습하고 우리 진짜 거를 또 볼까요? 자, 실습하는 부분. 클래스 2 레이어 넷을 우선 실행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요거 실행부터 하는데 실행을 하는데 실행을 하면서 우리 코드 여기 렐루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아까 원래는 레이어가 시그모이드였었는데 이전 거 대비 렐루로 바뀐 부분 자 프리딕트도 레이어를 포워드 시키는 방법으로 프리딕트하고 로스 손실함수는 프리딕트에다가 마지막 레이어 소프트 맥스 위드 크로스 엔트로피 해주면 되고 소프트 맥스 위드 로스 그다음에 정확도 구하는 거가 있고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있다 그랬잖아요. 요 아까 함수 해가지고 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한 요 파라미터 개수만큼을 하나씩 바꿔서 계산해주는 그 식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레디언트 순전파, 역전파에서 역전파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미분값을 구하는 요 방법이 있다 그랬었어요. 자, 얘를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기울기를 비교해 보는데 데이터 읽어드리고 읽어드리고 지금 그 이미지 데이터 읽어드리고 신경망 구성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요 데이터에서 엑스트레인에서 3개만 T트레인에서 T 배치에서 T트레인이죠. T트레인에서 3개만 이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에서 3개만 해가지고 정답하고 이미지를 꺼낸 거고 요 건에 대해서 X 배치, T 배치 해가지고 2개를 줘야만 어, 그레디언트는 해볼 수가 있죠. 손실함수까지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위에 거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지나가게 할 거고 밑에 거는 그레디언트. 얘는 그럼 이제 손실함수 구하고 뭐 이런 거 할 거잖아요. 손실함수 구해서 거꾸로 역전파 해가지고 구한 요 값을 비교를 해보는 거가 코드에 있다 그랬었어요.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게 뭔가를 제가 잘못 쓴 거죠. 오타입니다. 뉴메리컬, 넷메리컬이 아니라 뉴메리컬. 실행을 시켜주면 자, 요거 자체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람다, 로스, 프리딕트, 포워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아까 50개 레이어 100개는 아니더라도 784 곱하기 50이면 그래도 이게 이제 4만 개에 대해서 4만 개를 3번씩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해도 벌써 몇 번의 계산하는 것 때문에 잠깐 보였었고 그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처음에 난수로 초기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값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작은 값으로 0에 가까운 값으로 계산이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드디어 5차 역전파법을 사용한 학습 구현학인데요. 자, 이 장은 앞에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클래스라는 거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 클래스. 투 레이어 네트워크에 속을 변경해 놓으면 그 속이 바뀌더라도 밖에서 하는 작업은 크게 바뀔 부분이 없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 거죠. 자, 여기 예, 데이터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건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손실 함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매 이터레이션마다 적어두는 거랑 요거는 에포크마다 정확도 계산을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 검증 데이터도 같이 돌려보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10,000번 반복할 거고 이건 이제 내가 10,000번 반복하겠다고 한 거고 트레인 사이즈는 자, 입력되는 데이터 사이즈겠죠. 요 데이터가 올 거니까 6만으로 세팅이 될 거고 배치 사이즈는 100개씩 잘라서 할 거야. 100건씩 잘라서 내가 훈련을 시킬 거야. 학습률은 0.1. 요거는 이제
그 3단계에서 갱신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갱신율, 학습률 뭐였었죠? 우리가 W를 갱신할 때 W를 W 빼기 음 요 학습률 그다음에 로스에 대해서 미분한 W를 미분한 값만큼 해 주기로 했잖아요. 기울기 구해서 학습률 하는 갱신할 때 쓰는 갱신율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경망 계층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요렇게 생성을 하고 에포크도 계산을 해 놓을 건데 에폭은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보는 게 어느 정도 사이즈 몇 바퀴 돌아야 되는지 이를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 여기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 크기 이를 배치 크기로 나눈다고 했어요. 배 6만 개를 지금 6만 개를 여기서는 6만을 100 으로 나눌 건데요. 그러면 600 이잖아요. 600번 이터레이션을 하고 나면 대충 한 번씩 데이터를 썼을 것 같아. 물론 랜덤으로 초이스하는 거다 보니까 두세 번 쓰인 애도 있고 안 쓰인 애도 있지만 뭐 대충 한 바퀴에 한 번씩은 사용한 정도의 양이야. 그래서 600 에포크고 이거 왜 한다? 요 600 에포크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정확도는 600 그러니까 한 에포크 600번 반복할 때마다 남기기 위해서. 1 에포크 600, 600 이터레이션을 한다예요. 그래서 인제 학습을 시작을 할 거예요. 학습은 인제 마스크를 만든다라는 거는 임의의 숫자를 초이스한다라는 거고 요건 숫자가 초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6만 개에서 100 개를 초이스를 해서 그 초이스된 인덱스 번호 하면 이거 팬시 인덱싱으로 해서 X와 T 훈련 데이터에 요번에 사용할 100 개의 이미지와 정답을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얘를 그레디언트에 전달을 하면 이제 미분을 쫙 계산을 해줄 거예요. 미분을 순전파, 역전파해서 미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 매개 변수들이 가중치들이 각각 레이어별로 정의가 돼 있을 거잖아요. 레이어별로 돼 있는 부분을 가중치들을 갖고 와서 자 파람즈 우리 요게 가중치의 기울기만큼을 학습률을 요 부분이죠. 학습률을 곱해서 빼주면 자기 자신 하면 이제 이동을 한 거죠. 한 발짝 이동을 합니다. 경사하강법을 여기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기록을 위해서 손실함수 한번 쭉 전달해서 손실함수 값 여기다 저장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600 번에 한 번씩 이게 600 번에 한 번이라는 의미죠. 600 번에 한 번씩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계산해서 어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러면서 출력을 해 주는. 그 지난번 코드에서 바뀐 거 없는 그 코드지만 음. 우리가 인제는 요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고 녀석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죠. 자 요게 코드 다 적혀 있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입력할 거는 없고 지금 본 내용을 실행을 해볼 거예요. 자 한 10 초에서 20초 정도 실행할 것 같은데 실행하는 동안에 요 맨 밑에 한번 볼까요? 요 맨 밑에 보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그 작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딕트에서 포워드하고 계속 프리딕트에서 순전파하고 백점프 역전파하고 합하기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애들이 차례대로 불려서 보이네요. 그레디언트에서 백워드 하는 거. 그레디언트에서 백워드 하는 거. 손실에서 재밌죠? 10 초보다는 훨씬 길다. 한 30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도 요것도 봤었어야 되는데 자 0.1392, 0.9039, 914 해서 0.9758 까지 올라갔어요. 자 눈썰미가 좋으셨던 분들은 지난 시간에 여기가 어느 정도 숫자였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0 번째니까 이미 첫 번째에서 0.9가 넘어 버리네요. 이렇게는 안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끝에가 0.94나 95 정도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진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렐루 함수를 썼었던 거에 기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서는 렐루 함수를 했었을 때 시그모이드는 0에서 1 까지 밖에 값을 갖지 않지만
렐로 함수는 신호값이 크면 그 큰 값만큼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가 계산에 유리해져서 조금 정확도가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좀 여담이지만 그런 모습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단원 5차 역전파법을 이용해서 각 바꿔치기 해가지고 학습하는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5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5차 역전파법에서 배운 내용은 계산 그래프를 이용하면 계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저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수식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 다음에 계산 그래프의 노드는 국소적인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부분 역할별로 해결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저 방금 만들었었던 걸 층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만든 레이어를 쌓아 놓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식이 알아서 포워드, 백워드 자기 역할에 맞춰서 미분 등을 계산할 수 있게 좋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순정파 할 때, 포워드 할 때 통상의 계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역전파 할 때는 미분을 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경망의 구성 요소를 계층으로 구현을 하면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살펴보았고, 이게 5차 역전파법이고, 수치 미분과 5차 역전파법의 결과를 비교해서 수치 미분은 단순하게 느리지만 단순하게 계산해서 틀릴 여지가 적으니까 5차 역전파법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경망이 구성이 됐는데 우리 예를 들면 잠깐씩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초기값 만들 때 임의로 초기값을 만드는데 그 정규 분포를 사용했었는데 요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것부터 해서 지금 SGD 확률적 경사하강법 했는데 요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요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